집. 아까 보니까 경영팀 비상이라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도 너무 정신없어 보여서 말도 못 걸고 그냥 먼저 퇴근했네. 아유, 말도 마. 신입이 행사 일정을 잘못 잡는 바람에 그거 바로 잡느라 얼마나 애를 썼다고. 그 신입 실수가 부쩍 잦네. 당신이 힘들겠어.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하필 얘 사수가 돼가지고 신입 때 실수하는 건 당연하다 말해줬더니 그 뒤로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거 있지. 정말? 아유, 우리 회사까지 들어올 정도면 꽤나 똑똑했을 텐데 왜 그런데?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르다니까. 에휴,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깜깜하다 깜깜해. 그래도 잘 가르쳐줘.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 피해를 안 보지. 하나 가르치면 둘을 까먹더라고. 다음 달에 당신 부서에서 부서 이동 신청받던데 나도 이참에 홍보팀으로 지원할까? 언제는 홍보팀 자질구레한 게 많아서 딱 질색이라며? 그래도 출장비랑 뭐랑해서 많이 나오잖아. 대기업 다녀봤자 월급 반하고 그런 거라도 따로 챙겨야 쏠쏠하지. 하긴 그건 그래. 우리 회사가 출장비는 또 넉넉하게 주는 편이니까. 진짜 올 생각 있으면 내가 팀장님한테 얘기해 볼게. 정말이지?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참, 현정이 결혼한대. 맨날 비혼주의다 어쩌다 하더니 결혼은 하더라고. 그때 만나고 있다던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건가? 왜? 3년 만난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 친구랑은 진작 헤어졌고 이번에 소개팅한 남자를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했다던데? 어, 역시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더니 우리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번 주 주말에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더라고.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지? 같이 저녁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어떤 분일지 궁금하네. 이틀 후, 시댁. 이렇게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도 정성껏 챙겨주시고 아까 정신없이 먹었잖아요. 잘 먹어서 아주 보기 좋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네 뭐네 해서 잘 안 먹잖아. 그래도 아주 잘 먹어서 얼마나 보기 좋던지. 오빠가 체대 출신이라 잘 먹긴 하지. 딱 봐도 듬직하게 생겼잖아. 어이구, 벌써 남편 자랑이냐? 그럼 자랑 안 하고 배겨? 오빠도 언니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때 얼마나 팔불출이었는데 아주 꼴배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 야, 오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서 직장은 어디라고? 어, 성남 쪽에 무역회사 다니고 있어요. 규모가 크진 않아요. 두 분은 모두 대기업 다니신다면서요. 능력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럼 신혼집을 그쪽에 구해야겠네요. 그래도 아가씨가 재택이라 신혼집 구하기엔 좋겠네요. 네. 그래도 저도 그렇고 저희 집도 그렇고 돈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 월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성남 쪽이 워낙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해서. 가만히 있어봐. 월세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을 월세집에 살게 하겠다는 거야? 엄마, 왜 그래? 네. 저희 부모님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해서 저랑 현정이 모은 돈이랑 대출 좀 떼서 집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돈 착실히 모으고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점점 단계를 높여 나가려고요. 그것도 좋죠. 단계 밟아 나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요즘 누가 월세에 산다고. 부모님이 한 푼도 못 대주겠대? 네. 엄마, 오빠 민망하게 왜 그래? 아니, 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지. 원래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는 게 맞잖아. 그걸 안 해오겠다고 하면 결혼을 대체 왜 하자고 한 거야? 저도 좀 더 준비가 되고 나서 하고 싶긴 했는데요. 근데 그런데 오빠,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했잖아. 뭐 숨기는 거 있어? 얼른 얘기해봐. 아, 어차피 얘기 드려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현정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뭐? 이, 임신? 현정이가 임신을 했다고? 너 그게 사실이야? 왜 말을 안 했어? 아니, 결혼 전에 임신했다고 하면 엄마가 뭐라 할까 봐 싶었지. 그러니까 얼른 배부르기 전에 결혼해야 돼. 그니까 엄마도 괜한 걸로 트집 잡지 마. 키가
기가 막혀. 아이, 그럼 결혼할 때까지 숨기려고 했어? 어? 아, 내가 못 살아. 어디서 결혼 전에 임신을 해? 요즘 그런 경우 많은데 뭘. 그리고 요즘 저출산이다 뭐다 말 많은데 잘한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됐으니 최대한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저런 잔소리는 되도록 하지 말고. 알았지? 어이가 없네. 일 다 벌려놓고 배째라는 식이네. 1시간 후 시댁. 아휴, 어이가 없네. 들어보니 능력도 별로고 가난한 집 아들인데 뭐 좋다고 임신을 덜컥해? 임신만 아니었으면 이 결혼 없자고 하고 쫓아냈을 텐데. 그래도 사람은 좋아 보이던데요, 뭘. 인사성도 바르고. 그러면 뭐해? 능력이 없잖아. 최소한 중견기업 이상은 다녀야지. 중소기업이 뭐야? 회사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다던데? 그래도 요즘 중소기업도 조건 좋은 곳 많아요. 저는 괜찮은 분 같던데요. 아가씨한테도 잘하고. 네 일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너가 저런 남편 맞이했다고 생각해봐. 저런 남자한테 시집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겨우 월세집에서 산다니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안 되겠다. 정인이 너가 우리 현정이 신혼집 좀 마련해 줘라. 매매는 바라지도 않고 전세 정도로 해서. 네? 제가요? 그래, 너희 집이 좀 살잖니. 건물이 벌써 두 채라며. 그 정도면 한 달에 월세 받는 것만 합쳐도 전세금은 금방 나오잖아. 부모님께 부탁드려서 집 하나 마련해줘. 애까지 임신했으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지. 무슨 월세집이야? 평수도 보나마나 빤한데. 시누이 처지가 안타깝지도 않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아가씨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새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전세도 몇 억씩 해요. 특히 성남은 비싼 곳으로 유명하고요. 그래도 그 정도 대줄 여유가 있잖니. 형씨가 그렇지 않아? 네 여동생이 궁상맞게 산다는데 그걸 보고만 있을 거야? 저도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장인어른께 말씀 잘 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래도 월세는 좀 너무했잖아. 요즘 누가 월세에서 시작해? 전세 아파트는 구해놓고 시작하지. 그래도 그건 아니지. 부모님도 건물 사느라 대출 좀 껴있어. 노후 준비하시려면 그것부터 갚아야지. 어머니, 죄송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월세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까 보니까 되게 성실한 것 같던데 그 정도면 일 열심히 해서 금방 전세로 옮길 수 있을 것 같던데요? 그렇게 키워나가는 재미도 있어야죠. 그런 재미는 너나 가져라. 넌 어떻게 가족 일인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그러지 말고 생각 좀 잘해봐라. 가뜩이나 임신 때문에 이것저것 조건 안 따지고 결혼시키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월세집에서 살라는 게 말이 돼? 나는 내 딸 고생 못 시킨다. 내가 이러려고 우리 현정이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월세집에서 산다고 고생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괜찮은 월세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둘이서 구해 본다고 하니까 지켜보는 게 어떠세요? 지켜봤자지. 어디서 바퀴벌레 튀어나올 것 같은 월세집이나 구해오겠지. 그러니 부모님한테 잘 말해봐. 다 너한테도 좋은 거다. 시댁 식구한테 잘 해야 너한테도 그만큼의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1시간 후 집. 당신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야? 우리 집에서 아가씨 신혼집까지 마련해야 해? 솔직히 그래주면 고맙지. 그리고 어차피 전세니까 이사 가면 보증금은 돌려받잖아. 잠깐 돈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되지 않아? 나도 하나뿐인데 여동생 좋은 데에서 신혼살림 했으면 싶은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 입장은 생각 안 해? 우리 부모님이라고 돈 넉넉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집보단 낫잖아. 엄마도 연금 받으면서 근근히 살고 계시고 나도 아무리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전셋집 사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런데 현정이랑 정서방은 어떻게 했어?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준비하면 되는 거지. 요즘 조건 괜찮은 월세집이 얼마나 많은데 월세로 시작하는 부부들도 많고.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움 받아야지. 당신이 장인어른 장모님께 부탁드려 보면 안 돼? 당신이 부탁드리면 도움 주실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이 집도 부모님이 구해주신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쪽이 아예 집 구할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형편에 맞게 살림 꾸려나가겠다는데 왜 굳이 이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게 좋잖아. 글쎄 그건 안 된다니까. 에이, 그럼 우리가 좀 보태주자. 우리 다음 달에 적금 만료되는 거 있잖아. 그 돈이라도 좀 보태주자고. 그 돈 우리 시우 피아노 학원비에 콩쿨비에 쓰기로 했잖아. 잊었어? 안 그래도 빠듯하단 말이야. 냉장고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 더 이상 같은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는데. 아이 알았어. 대신 엄마가 뭐라 해도 나 못 먹는다. 어머니가 뭐라 하시는 게 이상한 거야. 내가 알아서 대응할 테니까 걱정 마.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저 곧 회의 들어가 봐야 되는데 급한 일 아니면 이따 통화하면 안 될까요? 바쁜 척 하기는. 너 기어코 신혼집 못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며? 형식이가 그러던데. 네,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고 만약 여유가 된다 하더라도 아가씨 신혼집까지 마련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줘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가씨도 돈 벌고 있고 아가씨랑 결혼할 분도 직장 다니고 있고요. 두 분이 이미 월세집에서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굳이 저희 부모님 돈 빌려가며 전셋집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필요가 없어? 심이 말을 도대체 뭘로 들은 거냐? 있는 집이 더하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모른 채 할 수가 있니? 나 아주 실망했다. 어머니 무조건 안 좋게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가씨도 이제 아기도 생겼으니 착실히 돈 모으며 살 거예요. 그렇게 집 평수 늘려가며 살 거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됐다. 아무것도 안 보태줄 거면서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건물주 집 딸이라고 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꼴랑 30평대 집 하나 해준 거 말곤 해주는 게 하나도 없네.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음 달 추석 때 올 생각 하지도 마. 네? 추석 때 가지 말라고요? 네. 네가 우리 가족을 이따위로 생각하는데 우리도 널 가족으로 환대할 이유는 없잖니? 어머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세요? 막말로 저희 부모님이 아가씨 신혼집 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예, 알았다니까. 나도 너를 가족으로 대할 의무는 없잖니? 그러니 내 집에 올 생각도 말해라. 정내미가 떨어져서 지금 통화하는 것도 싫은 지경이니까. 그럼 끊자. 어머니! 아, 단단히 빈정상하셨네. 애초부터 어려운 부탁을 해놓고선 안 들어준다니까 바로 영 끊을 기세네. 1시간 후 회사 휴게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 바빠서 얼른 들어가 봐야 돼. 어머니가 아가씨 신혼집 안 해줬다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한 줄 알아? 추석 때 오지 말라셔. 그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나올 줄 아니까 그냥 해주자고 한 거였잖아.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괜찮지 않아?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니까 그걸 왜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냐고. 솔직히 아가씨 예전에 취업 안 돼서 한참 헤맬 때도 우리 아버지가 일자리 알아봐줘서 들어갔잖아. 그것도 일 힘들다고 바로 때려치워서 우리 아버지 체면 깎아먹고 어머니도 예전에 보이스피싱 당했을 땐 아버지가 변호사다 뭐다 해서 알아봐줬잖아. 근데 이젠 아가씨 신혼집까지 해오라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알지. 우리 쪽에서 장모님 장인어른께 무리한 부탁한 거. 나도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래서 돈 관리도 당신한테 맡긴 거고. 내 친구들 자기가 번 거 다 자기가 관리하는데 난 그 틈에서 당신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 그만큼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빚진 거 갚고 있는 중이라고. 그게 어떻게 갚는 거야? 당신이 영 돈 관리를 못해서 내가 맡은 거지. 그리고 내가 언제 생활비 부족하게 준 적 있어? 어머니 용돈도 따로 드리잖아.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건데. 그래도 어머니가 연금만으론 살기 버겁다 하셔서 생각해서 드리는 거잖아. 솔직히 시우 클수록 큰 대회 나가고 나중에 해외로 유학 갈 수도 있는데 그 비용 생각하면 지금 저축하고 있는 금액도 빠듯해. 나 최대한 시댁 쪽 편히 봐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더 봐달라 하면 나 진짜 당신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보낼 수도 있어. 무슨 그런 말을 해.
부탁 좀 했다고 결혼을 다시 생각한다니.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알았어. 다신 현정이 집 해달란 소리 안 할게. 됐지? 되긴 뭐가 돼. 어머니가 계속 이 일 붙잡고 늘어질 게 뻔한데. 엄마 성격이 그런 걸 어쩌겠어.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눈치를 봐야 돼? 그동안 눈치 볼 만큼 봤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다 방법이 있지? 2주일 후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가 기어코 우리 딸을 고생시키는구나. 어쩌고저쩌 그게 무슨 말이세요? 제가 아가씨를 왜 고생시켜요? 그럼 이게 고생시키는 거지 안 시키는 거야? 결국엔 월세집으로 들어가게 됐잖아. 그것도 18평. 오늘 갔다 왔는데 집이 어찌나 낡았던지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전화했다. 그게 어때서요, 어머니? 다들 그렇게 출발해요. 넌 그렇게 출발해 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아예 오지 마라. 이제는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니다. 그냥 남남이야, 남남. 네? 뭘 자꾸 내내거려. 너도 우리 현정이 이런 개떡 같은 집에 살게 두도록 냅뒀잖아. 그게 남이 아니면 할 짓이니. 그러니까 나도 너를 철저한 남으로 대하겠다 이 말이야. 추석이고 현정이 결혼식이고 앞으로 우리 집에 팔도 들이밀 생각하지 마. 오기만 해봐. 소금을 왕창 뿌려버릴 테니까. 길 가다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마. 뭐라고요? 다 들었으면서 뭘 되물어. 네 면상 내 앞에 띄는 일 없도록 하라 이 말이야. 끊자.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으니 기꺼이 응해드리죠. 2주일 후 시댁. 저 왔어요. 시우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너도 벌써 왔네? 정서방은 어디 가고? 신혼집 천장에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집주인이랑 얘기 좀 하고 온다는데 좀 늦네. 아휴, 그런 낡은 아파트에 사니까 그런 문제가 바로 발생하는 거지. 근데 네 천은 어디 갔냐?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마? 아이 그럼 진짜 안 온 거야? 알 들이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나랑 시우만 왔어요. 어머, 엄마 그랬어? 왜 그랬어? 언니랑 사이 안 좋아지면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아, 참. 이게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와?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개념을 밥 말아 먹었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제 나이 모른 척 하겠다는 거냐? 네 시엠이다. 어머니세요? 아는 척하지 말자고 하셔서 아예 연 끊자고 하시는 줄 알고 전화번호도 삭제해뒀거든요. 근데 연 끊자고 하신 것 치곤 되게 연락을 자주 하시네요. 저번에도 그렇고. 맛, 너 말 다 했어?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어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뭐가요? 전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하라는 대로 해. 어이구,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서 왜 신혼집은 못 마련해 줬을까? 또 그 말씀이세요? 이미 끝난 얘기 저도 반복하고 싶진 않네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 남이라고 생각하고 지낼게요. 솔직히 전 감사한 입장이에요. 맛? 감사하다고? 당연히 감사하죠. 집안 행사 때마다 며느리로 불려가서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제사도 다른 집에 비해 많고 그 짐 다 덜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전 정말 감사하죠. 어머니한테 전 며느리 아니니까 더 이상 며느리 노릇도 할 필요 없고요.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쉬네요. 요새 회사에서 일도 바빴는데 어머니 덕분에 황금 같은 연휴 보내고 있네요. 아니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죠? 죄송해요. 아주머니 덕분에 잘 쉬고 있어요. 휴가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게,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어? 당연히 장난 아니죠. 저도 이게 장난이 아니길 바라고 있는걸요? 그럼 얘긴 다 하신 거죠? 끊을게요. 제가 남이랑 오래 얘기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어딜 가면 시어머니보다 먼저 전화를 끊어? 왜 그러세요? 그러게. 언니랑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화를 내? 언니가 뭐라는데? 이게 정말 나랑 연을 끊을 작정인가 보다. 오히려 자기는 안 와서 좋다고 이제 남인데 통화 끊자고 하더구나. 오냐 오냐 해줬더니 시어머니를 아주 무시하는 게지.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엄마가 오지 말랬다며 그래놓고 오길 바랐던 거야? 그건 엄마가 말을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은데. 나? 지금 넌 이 와중에 편을 들고 싶어? 편이 아니라 나도 곧 며느리가 될 입장이라 그런가 엄마가 말을 헷갈리게 하잖아. 그리고 언니 안 오면 엄마만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앞으로 제사 같은 건 어떻게 하게? 나도 임신도 했고 나중에 애도 키우고 하려면 못 도와주는데. 아니, 솔직히 피해보는 건 엄마야. 그리고 언니한테 잘 보여야 한단 말이야. 언니가 그래도 건물주 딸인데 나 나중에 결혼할 때 축의금 빵빵하게 넣어줄 거 아니야? 언니가 그래도 사람 챙길 땐 확실히 챙기는 편이니까. 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해봐. 그럼 축의금이고 뭐고 없을 거 아니야. 아주 새언니 편에 섰네. 그깟 축의금 때문에 엄마 편을 안 든다고? 이 와중에 편이 무슨 소용이 있어? 실리를 따져야지. 아무튼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엄마가 지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언니 자극하지 말고 그냥 좋게 지내. 그래요. 정인이랑 싸워봤죠.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지잖아요. 정인이가 그래도 제사 때며 명절 때며 음식도 곧잘 준비해주고 그랬는데 정인이 없으면 엄마가 다 해야 하잖아요. 현정이는 원래 음식 잘 못하고 엄마만 고생이라고요. 이젠 너까지 합세했냐? 그건 당연히 며느리가 할 일이지. 아주 나 모르는 사이에 지 남편이랑 시누이를 구워 삶았네. 그래봤자 니들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없어. 시누이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월세 살게 내버려두는 거 보면 모르겠어. 엄마도 참,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미 언니한테 도움 많이 받았는데 아파트 전세까지 해오란 건 좀 오버지.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나 좋자고 이래? 너 좋은 데서 살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암튼 지가 언제까지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 주제에 틀림없이 곧 죄송하다고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올 거다. 글쎄, 언니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엄마, 더 험한 꼴 보지 말고 그냥 언니랑 화해해. 내가 볼 땐 그게 정답이야. 넌 좀 조용히 해. 딸이 돼서 엄마 편을 못 들 망정. 아이, 괜히 나한테 피해 올까 봐 그렇지. 언니 부모님도 내 결혼식 올 거잖아. 그럼 축의금을 얼마나 많이 내겠어. 괜히 엄마랑 싸워서 사이 나빠져서 안 오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발 언니 좀 못 살게 굴지 마. 돈에 환장했어? 그렇게 돈에 환장했으면 집이라도 해주라고 보채지 그랬어. 난 적당한 수준에서 바라거든. 너무 과하게 바라버리면 아예 못 받는 수가 있어. 이게 인생의 진리인데 엄만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그동안 뭐 했어?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 왜 때려? 나 임산 본 거 잊었어? 아이, 그만 좀 해요. 일주일 후 전화. 네.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바쁜데. 아니, 용돈이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 착각했나 해서 전화해봤다. 용돈이 절반밖에 안 들어봤다고요? 정인이가 잘못 보냈나? 그게 무슨 말이야? 정인이가 잘못 보냈다니. 이제껏 너가 보낸 거 아니었어? 아, 돈 관리를 정인이가 해서요. 이제껏 정인이가 제 이름으로 보낸 거거든요. 혹시나 자기 이름으로 보내면 엄마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제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돈 관리를 정인이가 한다고?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런 지 꽤 됐어요. 정인이가 아무래도 돈을 똑부러지게 관리를 해서. 아,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엄마가 말을 한번 해보든가 하세요. 그럼 끊을게요. 아이, 잠깐만! 바로 끊어버렸네. 돈 관리를 정인이가 한다는 소리를 왜 이제야 해? 아유, 오늘 당장 카드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직후 전화. 여보세요? 또 전화하셨네요. 아예 연락 끊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이, 저기 정인아. 그동안 내 용돈을 너가 주고 있었던 거냐? 모르셨나 봐요. 그래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들 이름으로 와서 아들이 주는 줄 알고 있었지. 돈 관리도 너가 한다며. 그럼 우리 아들 월급도 너가 관리하는 거냐? 원래는 각자 관리했는데 가만 지켜보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돈을 그렇게 못 모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요? 그게 아까 용돈 들어온 거 보니까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 착오가 있나 싶어서. 그거 제대로 보낸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대로 보냈다니? 어차피 저랑 연 끊기로 했잖아요. 그럼 제가 아예 남남인 아주머니 용돈 대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전엔 저 50만 원, 남편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드린 건데요. 이젠 저 며느리 취급도 안 하겠다고 하시니 남편 월급에서만 50만 원 빼서 드린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갑자기 용돈을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살라고. 나 당장 카드값도 내야 하는데. 어, 그건 제 알 바 아니죠? 어쨌든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저도 워낙 일이 바빠서 남 일에 그렇게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만. 잠깐만, 정인아. 왜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아가씨 결혼식에 올 생각도 말라는 소리 강조하려는 거죠? 걱정 마세요. 저도 주말에 쉬고 싶지, 남 결혼하는 거 굳이 보고 싶지 않거든요. 부모님께도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한 것 같구나. 실수라뇨?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 따지고 보면 네 도움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걸 몰라보고 계속 바라기만 했으니 아파트 그것도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저 막내딸이 갑자기 임신한 것도 모자라서 조그만 월세집에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너한테 그랬던 것 같아. 그래도 너네 집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럴 테니 용서해 주렴. 용서라뇨. 남남 사이에 무슨 용서예요? 그냥 연 끊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남남은 무슨 너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소중한 며느리인데 내가 그걸 몰라봤다. 앞으로 돈 얘기 일절 안 꺼낼 테니 용돈도 제대로 주고 우리 현정이 결혼식 때도 오면 안 되겠니? 너도 알잖아. 나 연금 받으며 근근히 사는 거. 그나마 너가 주는 용돈 받으며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장 오늘 카드값도 나가야 되고. 돈 얘기 일절 안 꺼낸다고 해놓고 바로 꺼내네요. 이러니 내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래놓고 또 큰 돈 당연히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용돈 말고는 바라는 거 앞으로 없을 테니까 제발 연 끊자는 말만 하지 말아라. 그건 차차 어머니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볼게요. 카드값은 이번 달엔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영 말이 믿음직스럽지를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결정할게요. 그럼 끊을게요. 여보세요. 정인아! 아니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애원했으면 받아들 줄도 알아야지. 매정하게 바로 끊어버리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 다음날 집. 여보 나왔어. 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우리 반찬 좀 전해준다고 오셨어. 정인아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 많았어. 난 둘이 같이 퇴근할 줄 알았는데 요새 일이 바쁘다며. 너가 참 고생이다. 그래도 너랑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기다렸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먹기만 하면 돼. 전 이미 먹고 왔는데요. 거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둘이 먹자니까. 아, 그래. 난 안 먹고 올 줄 알고 기다린 건데. 그럼 한 술이라도 떠. 너 좋아하는 양념게장도 해왔어. 너 이것만 있으면 밥 잘 먹잖아. 이미 배가 불러서요. 오실 거면 얘기라고 오셔야죠. 그리고 저 이제 게장 별로 안 좋아해요. 시우 낳고 입맛 변했는데 모르셨나 봐요? 하긴 가족도 아닌 며느리 식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두 분이서 많이 드세요. 근데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기 제 집이기도 하거든요. 미안하구나. 난 너가 피곤한데 밥까지 차릴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랬어.
내가 반찬도 많이 해왔으니까 굳이 요리할 거 없이 챙겨 먹어라. 그리고 종종 앞으로 이렇게 해오마. 그럴 필요 없으세요. 저도 괜히 불편하고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나도 어차피 밥해 먹는데 너네 것까지 해오면 좋지. 그리고 너한테 용돈도 받고 그러는데 이 정도 보답은 해야 하지 않겠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면 그렇잖아. 뭐, 정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다음엔 찾아오지 마시고 퀵으로 보내세요. 직접 오시는 건 불편하거든요. 아, 그래 알았다. 다음엔 꼭 그러마. 저기 근데 정인아, 어제도 내가 말했지만 카드값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나도 구한다고 구해봤는데 이번 달에 친구들 모임이 잦아서 그런가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주변에 빌려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원래 어제 냈어야 됐는데 연체가 됐거든. 이번 주까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도와주렴. 어? 나도 내 생활비로 쓸 거 말고는 없어서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것 같아. 당신이 좀 봐주라. 그래, 나 좀 봐주라. 그럼 저랑 약속 하나 하세요. 무슨 약속? 앞으로 용돈 외로 돈 절대 요구하지 않는 거요. 솔직히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것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어머니 연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다 합하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혼자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카드값이 모자라서 여행을 가야 해서 아님 아가씨한테 돈이 필요해서 이런 갖가지 이유로 저나 남편한테 따로 돈 달란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지키겠다고 하시면 모자란 카드값 드릴게요. 그래, 약속하마.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방금 한 약속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했거든요. 오늘 이후로 약속 어기시면 녹음부터 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통장으로 돈 입금해 드릴게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세요. 저도 좀 피곤하네요. 그래, 너도 피곤하지. 바로 가마. 고맙다, 정인아. 잠시 후. 다 방법이 있다는 게 이런 거였어? 애초에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게 했겠지. 아이,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당신 앞에서 쩔쩔매는 거 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네. 그냥 적당히 좀 하지. 지금까지 적당히 했다가 신우이 신우집 안 해줬다고 영 끊찬 소리 듣게 된 거야. 정 보기 불편하면 그냥 이참에 갈래 서던가. 나도 그렇게 아쉬운 거 없어. 무슨 소리 그렇게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엄마도 많이 반성한 것 같으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였어. 많이 반성했는지 안 했는진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 말만 해선 어떻게 알아? 3달 후 시댁. 저 왔어요. 시우야, 할머니 고모한테 인사해야지. 언니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결혼식 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정인이 왔니? 남편은 잠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일만 처리하고 온대요. 응, 그래, 그래. 안 그래도 연락 받았다. 저기 소파에 앉아 있으라. 넌 언니 차 좀 내오고. 알았어. 언니, 차가운 거 드릴까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저는 차가운 거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목이 자꾸 타네요. 그럼 저기 커피 사놓은 거 있으니까 아이스 커피로 해줘라. 알았어, 엄마. 애 태우고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내가 어깨 주물러지 마. 아니에요. 무슨 어깨를 주무른다고 그러세요. 아니야. 고생했으니 내가 몸 풀어주는 거지. 언니, 커피 타왔어요. 마셔요. 참. 그리고 무슨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사돈도 많이 내고 갔던데 어찌나 감사하던지. 결혼 준비하면서 돈 많이 깨졌는데 덕분에 만회했지 뭐예요. 언니 진짜 최고.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가족 사이에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배는 많이 불렀네요. 출산 예정일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한 4, 5개월 남았죠. 저기 그래서 말인데 정인아, 우리 현정이 산후조리원도 가야 할 거 아니니. 원래 이런 건 시댁에서 준비해 주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시댁이 좀 가난하잖니. 그렇다고 정서방이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 들어보니까 자기가 휴가 좀 쓰고 집에서 간호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안 그래도 조그만 회사 다녀서 언제 잘릴지 알 수가 없는데. 엄만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언니 못 들은 셈 쳐요.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는 무슨? 그래서 말인데
산후조리원 비용 좀 출산 축하하는 차원에서 대주면 안 되겠니? 너 예전에 시우 나왔을 때 갔던 산후조리원 참 깔끔하고 고급지고 좋던데. 현정이도 똑같이 고생해서 아기 낳았는데 그 정도 대접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또 잊으셨군요. 한번 틀어드릴게요. 아이, 그게 아니라. 이럴 줄 알았다. 엄마, 이렇게 언니한테 용돈 외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거 없겠다고 말해놓고 또 이러면 어떡해. 엄마도 안 창피해? 그거 좀 꺼라. 시우도 앞에 있는데. 시우도 알아야죠.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또 그런 말 하실 거면 전 그냥 일어나 볼게요. 아니, 내가 잘못했다. 그냥 난 우리 딸이 남들 다 다니는 산후조리원 하나도 못 가서 속상한 마음에. 난 괜찮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이면 훨씬 값진 데 쓸 수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남편이 출장 산후조리사 불러준다고 했어. 그니까 괜히 언니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나도 돈 벌고 남편도 돈 버는데 왜 자꾸 우릴 거지 취급을 해? 그래도 니들은 돈을 얼마 못 버니까. 그래도 버는 건 안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그러니 자꾸 그러지 마. 이미 언니가 도와준 것도 많다고. 언니, 신경 쓰지 마요. 엄마가 괜한 걱정한 거예요. 아가씨가 그래도 결혼하더니 철이 들었네요. 그럼요. 애도 곧 태어날 텐데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개념 있게 살아야죠. 아가씨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머니, 앞으로도 약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슬슬 예전처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전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거든요. 이 녹음도 안 지울 거고요. 그러니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한 달 후 전화. 여보세요? 정인아, 나다. 어제 보니까 용돈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서 혹시 까먹었을까 싶어서 전화해 봤어. 바쁜데 연락해서 미안하구나. 아, 맞다. 아, 정말 깜빡했네요. 통화 끝내고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 그제 보내준 시금치 나물이요. 뚜껑 열어보니까 냄새가 나던데요. 쉬었더라고요. 만든 지 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새 쉬었다고? 만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배송 과정에서 쉴 수 있으니까 보관을 꼼꼼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름철이라 음식이 금방 상하기도 하잖아요. 시우 그거 먹이려다 큰일 날 뻔했어요. 곧 대회도 있는데 그거 먹고 탈나서 연습 못했으면 어떡해요. 이번 대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그래, 미안하다. 내가 주의하마. 네. 아, 그래도 번번이 반찬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일 끝나고 요리할 거 없이 시우 더 잘 챙길 수 있게 됐어요. 감사의 의미로 돈 더 보내드릴 테니까 친구분들이랑 소고기라도 사서 드세요. 아유, 고맙다. 안 그래도 기력이 딸렸는데. 네. 아, 그럼 전 일해야 돼서 끊을게요. 그래, 일 열심히 하거라. 직후 시댁. 아휴, 며느리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건드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잘못 건드려서 죽을 때까지 며느리한테 빌빌대게 생겼네. 아이, 뭔 놈의 팔자가 이렇게 꼬였어. 그때 신우집 해달란 소리만 안 했어도 예전처럼 시어머니 대접은 대접대로 받고 용돈도 마음 편하게 받고 그랬을 텐데. 아휴, 그때가 그립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두 번 다시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은 하지 않았을 텐데. 1년 후.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점점 제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딱히 그 뒤로 녹음 파일이나 용돈을 가지고 눈치를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냥 저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심하려는 눈치인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용돈을 주고 있단 걸 알려줬어야 됐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사나 명절 때 가도 남편에게 일을 더 시키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시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가씨는 출산 이후 더욱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가끔 연락이 와 자기가 철없을 때 무리하게 용돈 달라고 떼쓴 거, 간신히 취업 자리 알아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빨리 관둔 것들이 정말 미안했다고, 이걸 이제야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점점 철이 들어가는 모습에 저도 흐뭇한 마음이 들어 요새는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이쁜 아기용품 같은 게 있으면 사서 보내주고 그러고 있어요. 남편도 처음엔 자기 어머니가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것 같다며 은근 속상한 눈치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처신했던 게 잘한 일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자기한테도 어머니가 무리한 부탁을 한 적이 있어 곤란했는데 이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최근에 저희 부서로 옮겨왔는데요. 보수도 이전보다 조금 높아지고 업무 자체도 더 잘 맞는 편이라면서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저 역시 옆에 남편이 있어서 조금 더 든든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아들 시우도 피아노에 대한 재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어서 먼 훗날 제가 정말 피아니스트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가 들기도 하네요. 이대로 아들의 꿈에 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게 저희 부부의 목표랍니다. 물론 손자가 피아니스트가 된다는데 팍팍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며 저희 부모님이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시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도움을 받을 순 없으니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든든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